일본이 한국보다 잘났다고 주장하는 건 정말 수도 없이 많지만 그 중에서 아주 독보적으로 자신들이 높은 위치에 있다고 자부하던 산업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철도 산업이었죠. 일본은 선진국을 대표하는 고속열차인 신칸센을 보유하고 있고 지리적인 특성상 지하철도 오래전부터 발달했기 때문에 한국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봐도 자신들의 철도 산업은 독보적인 일이라고 자부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국보다 잘났다고 자부하던 일본의 열차들이 세계적인 망신을 당하게 되고 오히려 한국의 관련 산업이 각광받는 반사효과를 만들어낸 사고가 발생하고야 말았습니다. 영국은 의외로 자국에는 열차와 관련된 차량 업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속철과 기타 열차들을 해외에서 대부분 수입해서 운영하고 있죠. 그리고 일본은 세계적인 열차 제조 기업들을 제치고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영국 시장을 두드리기 시작했고 그 중심에는 히타치 기업이 있었습니다. 히타치는 일본을 대표하는 열차 제조 기업으로 한국 지하철도 초창기 히타치에서 만들어진 열차들을 이용할 정도로 인지도와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었습니다. 사실 한국의 열차 제조 기술은 일본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수준이었고 이로 인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열차를 수입함에 있어 한국과 일본을 택해야 한다면 무조건 일본을 택하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기간 동안 한국은 자체적으로 고속열차를 만들어낼 만큼 관련 분야에서 눈부신 성장을 보여줬고 열차 산업에 있어서는 아시아 최고 자리에 있던 일본마저 위협하고 있다는 인식까지 심어주게 되었죠. 그리고 얼마 전 영국에서 발생한 히타치 열차 고장 문제는 외국인들에게 이제는 열차 산업도 한국이 일본을 뛰어넘었다는 인식을 확실하게 심어주었습니다. 영국에서 운행 중인 히타치 800 모델의 열차 프레임 부분에서 균열이 일어나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현재 영국에서 운행하고 있는 해당 열차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사건에는 더욱 영국인들을 분노하게 만든 요소가 있었는데 그건 바로 일본이 이런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납품을 강행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2017년 시운전을 하는 당시에도 누수와 같은 문제가 발생했고 실제 운행을 시작한 이후로도 지연과 같은 여러 문제가 발생했지만 히타치 측은 이를 제대로 시정하지 않고 계속 운행을 이어간 것이죠. 대만과 한국에서 운행 중인 일본산 열차들이 계속해서 고장 문제를 일으키면서 일본 열차 산업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고 있던 와중에 발생한 사고라 일본에게는 더욱 치명적인 악재가 될 것으로 많은 외신들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만든 제품이라고 한다면 서양에서도 무조건 믿고 쓰던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열차뿐만 아니라 TV와 스마트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본보다는 한국산 제품을 선호하는 추세가 왜 이렇게 커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한국의 열차 제조기업인 현대 로템은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같은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캐나다, 터키, 그리스 등 수많은 국가에 수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큰 문제 없이 운행되면서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 일본인들 입장에서는 배아픈 반응을 보여줄 수밖에 없고 해외 네티즌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일본산은 믿고 쓰지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럼 지금부터 영국에서 일어난 히타치 열차 사고와 관련한 해외 반응 자세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심각도에 따라 모든 댐퍼를 교체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출퇴근 시간이 2배로 늘어날 수 있겠군요. 이미 저번 달에 균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나? 이번에 발생한 균열 지점은 저번 달에 발생한 것과 다른 지점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본체 자체를 수리해야 된다고 봐. 내가 볼 때 이번 사고는 일본인들의 영국인에 대한 복수라고 보여진다. 이제는 굳이 일본에서 만든 열차를 수입할 이유가 없어졌다. 대만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국산 열차만 보더라도 유지관리와 더불어 속도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더 나은 점이 많다는 게 입증되고 있다. 한국에 있는 모든 열차들도 일본에서 만들어진 열차를 이용하는 거 아니었나요? 과거에는 모르겠지만 처음 만들어진 고속열차의 경우 프랑스에 TGV를 도입했고 그 이후로 만들어진 모든 열차들은 한국만의 독자적인 기술로 만들어지고 있다 합니다. 그래도 중국산이 아닌 게 어디야? 만약 중국에서 수입한 열차였다면 이미 기차는 두 동강 나고 인명 피해 뉴스가 영국을 뒤덮고 있었을 테야. 미국에는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저속 철도조차 없는데 언제 한국은 고속열차를 만든 거야? 언제부턴가 메이드 인 재팬 상품들의 내구성 문제가
뉴스에서 보도되는 걸 보고 언제 한번 큰 사고가 터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역시였구나. 그래도 지구상에서 가장 꼼꼼한 사람들은 일본인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다 잘못된 정보였어. 90년대 일본 기업들의 품질 관리는 분명 세계에서 최고라고 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일어난 수에즈 운하 사고부터 해서 이번 열차 문제까지 이제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품질을 자랑하는 건 한국이 아닐까 싶네요. 지연은 정말 성가신 일입니다. 기차가 멈추면 내 하루는 완전히 망쳐버리고야 맙니다. 일본 열차의 이런 사고는 하루 이틀이 아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참기 힘듭니다. 이제 일본 열차는 영국에서 몰아내야 할 것입니다. 한국도 요즘 기차 관련 기술력이 매우 뛰어나다고 하는데 이제 한국 열차를 수입하는 건 어때요? 기차 여행은 항상 나를 설레게 만들죠. 그런데 이번 열차 결함으로 인해서 내 여행은 완전히 망가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번뿐만 아니라 매번 지연되고 고장나고 이런 일이 발생할 때가 있는데 그게 다 일본의 열차였군요. 선박사고나 열차사고나 요즘 일본 관련 제품들에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반면에 그리스나 터키에서 이용하는 한국 기차들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하던데 안전성과 편의성 그리고 가격도 착한 한국 제품을 수입합시다. 이 균열은 이미 2021년 4월에 철도 언론 잡지에서 발견되었고 기록도 되어 있었다. 그때 제대로 교체가 이루어졌다면 이런 사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히타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하지만 해결하는데 분명 오랜 시간이 걸릴 게 뻔합니다. 균열의 원인 파악이 우선이며 중간 수리 후 영향을 받는 부품을 다시 수리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상당할 것입니다. 그나마 중국 제품이 아니라는 것에 다행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도 일본은 책임이라도 지려 하잖아요. 중국이었다면 당연히 나몰라라 했을 테니까 말이에요. 수리가 진행되는 동안 일시적으로 사용 가능한 철도 차량이 전국 어디에도 없는 것인가요? 이것에 대해 유일한 해답은 조금씩 수리를 진행하는 것뿐인가요? 저건 사소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무조건 전수조사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추후 한 번이라도 다시 일본에서 수입한 열차들에게서 문제점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단호하게 일본 기업과의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그래도 내가 항상 믿고 사용하던 제품들이 메이드 인 재팬이었는데 왜 이렇게까지 됐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이상으로 영국에서 일어난 일본 열차 균열에 대한 해외반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종크TV였습니다.